어제 저녁 서울 한강철교 위를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승객 500여 명은 2시간 넘게 열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이유경 기자입니다. 한강 철교 위에 지하철 전동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한강 철교 위에 멈춰섰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은 고장난 열차를 견인할 전동차가 올 때까지 2시간 넘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용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약 2시간 만에 이곳 노량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철교 위에 갇힌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근데 한강 다리 위에서 양쪽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영하 날씨에 강풍까지 불었지만 열차 난방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혹한에 떨어야 했고 일부 고령 승객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3명이 발생했어요. 경미한 추위 같은 거를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예요. 승객들은 열차가 사고 전부터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문 열리는 위치랑 지하철이랑 안 맞았는데 급 출발하고 급 점거하고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더니 이제 완전히 멈춰가지고 이번 사고로 1호선 열차 쉼편이 최대 50분간 지연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고장난 열차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오늘도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광화문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군요. 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데도 강한 추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곳 광화문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두꺼운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꼭 넣은 채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3도가량 떨어졌는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실제 체감 온도는 더욱 춥겠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경남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철원은 영하 15도를 기록했고 대구 등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시민들 안전도 걱정입니다. 네,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등 중부지방의 경우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퇴근 시간 빙판길로 교통 정체가 극심했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출근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밤사이 도로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자동차 타이어 상태와 배터리 등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도 9시 30분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불조심도 해야겠습니다. 어제 경기 지역에만 3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강원과 경남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은 지금보다 더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일요일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어제 여야는 결국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히 국회로 모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아니든 민주당 아니든 표결 처리한다고 예고한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앞서 김진표 의장은 어제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 중재안에는 대기업 법인세를 1%포인트 깎아주고 행안부 경찰국 등 야당이 반대하는 예산은 일단 예비비에서 쓰자는 절충안이 담겼습니다.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든가 하게 된다는 것은 민생 경제에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에 사로잡혀서 소탕대시라는.
협상 5시간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길 경우에는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정부 여당이 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법인세 감세폭이 너무 낮다며 사실상 수용 거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국민의힘은 특히 김 의장이 제시한 2가지 쟁점 외에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67개 되고 이들까지 묶어서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의견은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법인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순순히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예산안 협상에 출구를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12구 참사 현장 부근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49일째인 오늘은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시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49일째인 오늘 오후 이태원역에서 시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유족과 추모 시민 등 참가자들은 당시 최초 112 신고 시각인 6시 34분에 맞춰 추모의 시간을 가진 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불교식 제사 의례인 49제가 조계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녹사평역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는 폭설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잇따랐습니다. 영정사진 놓는 거 보고서 꼭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청소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향소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는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분향소에서 추모 시민들을 맞이한 유가족들은 큰 위로가 됐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들 찾아와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애도해 주시고 추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전이 없는 진실과 책임 규명, 계속되고 있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는 유족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선동 현수막을 내걸며 방해한 극우 단체들은 계속 자리를 지켰고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과 언쟁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유가족을 이렇게 그만하고 유가족을 모욕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시비질이야. 유족협의회 측은 오늘 추모제 이후에도 희생자 추모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 분향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